그냥 키워드 요약하자면 정한민이 통할 정도라면 올 시즌 K리그 공격진의 화두는 만들어가는 축구 아니다. 피지컬적인 요소 무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승원이 FC서울 중원의 본체다. 그냥 정승원 있고 없고의 팀 레벨 에너지 차원이 달라. 그리고 류재문 황도윤 조합 굉장히 느낌 좋다. 그냥 전반적인 총평이 어땠어? 간단하게? 아 K리그 데이터 포털 왜 터졌어 이 사이트 진짜. 이게 거긴 항상 제대로 터져. 활동하는 거를 4년 동안 본 적이 없어. 경기가 서울이 좀 굉장히 많이 우세했었죠. 이번에 슈팅 숫자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서울이 23개, 대전이 1개. 장난 아니네. 우리가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전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어요. 혹시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자체는 솔직히 가둬놓고 팼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 사실 전술적인 완성도는 이번 시즌 중에 제일 높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계속 좋은데 골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와중에 정승원 돌아오고 나서 귀신같이 중원 통제력이 확 올라갔거든 지금. 사실 이 지금 전술의 완성은 정승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 안에서 변주를 많이 줄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정승원이 스위칭부터 그 다음에 전방 압박부터 볼 배급부터 볼 운반부터 그냥 조별과제 10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 정승원 한 명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대전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고,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류재문 황도윤 조합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 근데 이 저번 경기랑 다르게 황도윤이 이번 경기 굉장히 폼이 좋았어. 특히 주민규 상대로 경합 이겨내는 장면은 조금 감탄스럽더라. 뭐 주민규 폼이 이번에 좀 안 좋았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뭐 그걸 차치하고 황도윤이 주민규를 먼저 자리 선점 싸움에서 이기고 어깨 싸움까지 이겨내고 공 따내는 장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 류재문, 황도윤, 정승원 이 조합이 활동량이 담보가 되니까 그 미드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는 거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결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게 공격진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진짜 필요했다고 보는데, 정한민이 저번 경기는 가능성을 봤다면 이번 경기에는 정한민을 다시 보게 된 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정한민이 이제 주로 경합했던 선수가 대전의 김현우인데 대전 김현우 상대로 해서 안 밀리더라고. 근데 뭐 대전 김현우가 사이즈가 큰 선수는 솔직하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민이 어쨌든 공격수로서 상대팀 센터백이랑 버텨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줬다는 게, 뭐 슈팅은 없었는데 어쨌든 버텨주는 거 플레이 하나만으로도 2선에서 공간 많이 땡겨올 수 있어가지고 나 굉장히 좋았다. 실제로 루카스가 투입되자마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 근데 그 루카스가 처음에 투입됐을 때 정한민이 있을 때는 공 받는 위치가 꽤 높았어. 왜냐면 공 투입 때는 그 지점 자체가 정한민 쪽으로, 그러니까 버텨주는 걸 알고 찔러주는 거랑 그냥 밑에서부터 가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루카스가 확실히 공을 높은 데서 받으니까 플레이 자체는 잘 풀어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조영욱의 투입과 함께 모든 게 다 정상화 돼버렸다는 건데, 아무튼 나는 그 조영욱 투입 전까지는 이 경기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가 조영욱 투입되고 나서 다시 마음 접어버렸어. 근데 이거는 조영욱을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조영욱이 아쉬운 건 맞는데 뭐 조영욱 하나를 막 다 모든 걸 다 망쳤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영욱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서울 공격진에게서 일말의 기대가 사라져. 그냥 이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상대팀도 너무 편할 것 같고 기대감이 내려갔다. 조영욱 이제 윙이 맞다고 보거든 나는. 그러니까 윙용이 아쉬워도 그냥 윙으로 써야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진짜 그 투톱 역할로 해서 차라리 링가드 대체제로 쓰고 링가드 배터리로 쓰는 게 맞지. 조영욱이 해결해줘야 되는 그 꼭지점 역할로 쓰는 순간부터 1부 리그에서는 만들어서 넣을 수 있나? 라는 회의감이 강하게 드는 건 사실이야. 뭐 전술적으로 내가 지켜본 바에는 그렇고, 그냥 키워드 요약하자면 정한민이 통할 정도라면 올 시즌 K리그 공격진의 화두는 만들어가는 축구 아니다. 피지컬적인 요소 무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승원이
FA 서울 중원의 본체다. 물론 포지션은 정승원이 중앙 미드필더에 깊게 관여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정승원 있고 없고의 팀 레벨 에너지 차원이 달라. 그리고 류재문 황도윤 조합 굉장히 느낌 좋다. 난 이 정도? 그리고 지금 4-4-2로 결국 감독님도 공격수의 피지컬 없이 안 된다는 사실 좀 깨달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기조만 좀 유지한다면 옛날에 그 포항 감독 대행 했을 때부터 이제 정식 감독 선임됐을 때 그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 성적이.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리그에서 통할 만한 전술 하나, 전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좀 큰 흐름이지? 이렇게 축구를 해야겠다라는 흐름 갖고 오고 나서부터 연승 가도 타면서 포항이 확 반등했단 말이야. 감독 1년차 때. 그런 거, 그때 모습이 좀 생각나긴 했어. 그러니까 그래, 이상과 현실에서 이제 좀 타협점을 찾은 김기동?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얘기해. 그 전까지는 화만 나는 거였다면, 대체 왜 이럴까? 왜 여기서 기존에 안 했던 축구를 하려고 주장을 하는 걸까? K리그 그런 거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했다가 지난 경기부터는 이제 그래 현실과 타협한 김기동? 오케이. 이번 경기에서도 오케이. 타협점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도 한번 대구전인데 사실 대구 못 잡으면 문제 좀 심각하거든. 대구 수원 FC를 연달아 만나는 건 서울한테 진짜 이거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근데 둘이 쉬운 구단이냐?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 어쨌든 대구도 3백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수원 FC는 김은중 감독님이 이제 싸박이라는 선수를 가지고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지. 사실 거기 싸박도 싸박인데 외국인들 폼이 다 좋아요. 안델son 원래 좋았고 루안도르시키 우리 그 다음 경기 있잖아. 우리 경기 말고 그 다음 경기도 되게 폼 좋았고 싸박도 터시도 안 터시 하던 이제 뚝배기랑 이제 골결만큼 확실히 살아나가지고 여기도 쉬운 상대는 아니다.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기동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축구,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려왔던 이상점과 현실의 타협점하고 좀 그 맞아가는 좀 느낌은 확실히 이번 경기에 들었던 것 같고 내가 봐도.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속성을 띄어야지 당연히. 지금 어쨌든 우리가 승점 1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승점 3점이 다수로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봐도 어쨌든 정상화가 되어가는 대구와 또 김은중 감독님이 떡 하고 버티고 있는 수원FC전은 무조건 연속적으로 따와야 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난 좀 부정적인 거 위주로 얘기하면 솔직히 대전이 막 그 선발 낸 거 보면 알겠지만 이제 미들에 강윤성, 김준범 이렇게 2명 냈죠. 그러니까 원래 주전이 뭐 밥심 빼버렸고 이미 상대방이 미들에서의 약간 그 장악력을 포기하고 선발을 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우리 미들 그러니까 황도현, 류재문, 정승원 3명이서 장악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 상대 슈팅 하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 물론. 근데 문제는 아쉬운 게 그래도 전체적인 그 공격 전개 자체가 그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U자 전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단지 여기서 얘기할 게 정한민이 투입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홀드업 해주고 이제 버텨서 이제 약간 좀 뒤로 내주는 그런 패스들이 좀 약간 유효해진 건데 약간 제가 항상 정한민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까지 맨날 그 말 했었어요. 그 맨날 애매한 스트라이커들과 링크 나오고 애매한 스트라이커들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정한민 브라질 귀화시키면 걔가 외국인 스트라이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모습은 진짜 약간 우리가 말했던 그 브라질 스트라이커 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냥 조금 작아. 한 183인가 그러니까. 약간 정한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선수가 약간 비주얼 좀 약간 살벌하잖아요. 공룡상이지. 공룡상이잖아. 되게 커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얼굴 크기에 비해서 몸 크기가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약간 그 프로 데뷔 주 플레이도 약간 좀 빠따 때리고 이선을 침투하고 양쪽에서 윙어 역할로도 약간 좀 많이 가담하고 그런 거였는데 오늘 경기 보니까 드디어 약간 좀 얼굴값을 했다. 어제 경기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먼저 얘기해. 실제로 정한민 투입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 경기부터 보자면 전진 패스 비율이 지난 경기보다 더 높아졌어. 황도윤도 류재문도. 그러니까 원래는 횡패스 비율이 전진 패스 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는데 이번 경기 기점부터 해가지고는 황도윤도 그렇고 류재문도 그렇고 성공률과는 별개로 어쨌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늘어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 전진 패스 넣어주는 그게 나는 결국 서울이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미드지는 어쨌든 공은 박스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박스로 못 넣었던 게 내가 그거 편집은 안 됐지만 전 경기 리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 가운데로 공을 못 넣는 게 미드필더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결국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신은 전진 패스 비율이 낮다는 건 미드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 서로 간에 합이 안 불신해서 맞는 거지. 불신해서 기인되는 거야. 이 공 들어가면 죽을 거를 뻔히 아는데 넣겠어? 아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한민 들어가고 나서 이번 경기에서 류재문이랑 황두윤이 전진 패스 행패스만큼 했어. 난 이거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 실제로 그거를 정한민이 그게 경합이 아니라 이제 경합을 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등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네, 홀드업이죠 말 그대로 그냥. 패스를 받은 걸로 떠가지고 정한민이 경합 지표가 높진 않은데 어쨌든 버텨줬다라는 거 등지고 버텨줬다라는 거 자체에서 나는 미드필더진이 쟤는 줘도 된다. 나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긍정적인 요소는 그거. 정한민 얘기 나와서 첨언한 거야. 계속해. 그래, 약간 계속 얘기하면 정한민이 막 완벽한 스트라이커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일단 방금 말했다시피 일단 등지고 받고 내준 것까지는 해요. 근데 스트라이커는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 뭘 해야 할까요? 골을 넣어야지. 슈팅을 해야 하잖아. 아직 그렇지. 그게 좀 부족해. 음. 이것만 좀 추가가 된다면 6월에 약간 6월 7월에 스트라이커 새로 올 때까지는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정도였고 그 후반에 뭐 조용욱 들어가고 나서 약간 장악력 확 줄어들면서 상대방이 약간 밀고 들어온 거 좀 많았고 그리고 그건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안 좋게 봤던 장면이 그 후반에 그 골키퍼가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이창근, 아니 우리 골키퍼 강현무. 강현무 그거 약간 좀 골키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어떡해. 요즘 부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분 이름을. 근데 뭐 강현무 잠깐 나와가 창조 선방 한번 하다가 간신히 약간 좀 메꿔낸 그 장면 하나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딱 그 정도? 근데 강현무의 창조 선방도 사실 나는 창조 선방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거 만약에 안 나왔으면 확률 싸움을 해야 되잖아 골키퍼 입장에선. 근데 나가서 일단 2차 선방을 한다는 마인드여도 일단 1차로 저 상황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그 판단 자체가 나는 빨랐다고 생각해. 그게 빨랐기에 이제 강현무가 그 판단을 해서 약간 창조 선방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비판받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골키퍼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골키퍼라는 걸 한번 난 오히려 보여준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슬로비님이 안유진 2슈팅 2골, 서울 23슈팅 3골, 23슈팅 0골. 결론은 여름에 안유진을 톱으로 영입해야. 난 안유진 영입하면 뭐 진짜 행복하겠다. 저 약간 그 23슈팅 0골 이거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맨날 그 매경기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찬스는 많은데 골을 못 넣는다. 우리가 XG 값은 높은데 골이 안 들어간다.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보통 XG 값이 높다고 하는 건 그 경기 합산 XG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 요즘 보면 한 슈팅 20개, 30개씩 때리고 있단 말이야. 20개, 30개 때리는데 XG 값이 1, 2 이렇게 안 나오면 그 경기 조진 거예요. 이만큼이나 맞지, 때렸는데 맞지. 그 XG 값이 3, 4를 넘어가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3, 4를 웃긴 건 근접하지 우리- 않는 게. 근데 우리가 경기를 보잖아요. 끝나고 이제 데이터 포털 들어가서 그 XG 값, 그 맵을 보잖아. 0.1을 넘는 슈팅이 경기당 2-3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찬스 메이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0.1 넘는 슈팅 좀 많았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많지는 이런저는 않았지, 꽤 그거는. 높았어. 그거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나는 그냥. 근데 여전히. 몇 개 정도 있었어요? 내가 대충 세본 거였는데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닌데 그래도 한 5개, 6개는 넘었던 것 같아. 0.1 기준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 5개 있네요, 정확히. 0점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0.2 정도는 되는 게 그래도 하나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0.2 0.2 하나 있어. 0.2 기준이면 하나가 뭐야? 김현욱 슈팅 있지. 그 링가드 헤드로 유일했던 연결했던. 슈팅. 나 그거 먹히는 줄 알았거든. 그게 K리그 데이터 포털 기준으로 0.23이야. 진짜 높네. 그러니까 0.2는 거의 사실 이제 거의 완득 찬스가 한 0.3 정도 되면은 진짜 못 넣으면 바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0.2 정도면은 이제 꽤나 유의미한 득가 넣을 확률이 꽤나 높아 보이는 찬스? 반반 약간. 그러니까 사실 골도 보면 0.2, 3, 2 원저리에서 다 끝나. XG 값이.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근데 우리 경기를 보면서 0.2를 XG값 0.2를 넘긴 걸 거의 꼬라지를 본 적이 없는 최근에. 실제로 우리 그 대전전에서도 0.2를 넘긴 거 한 슈팅 하나. 그니까 그 근데 링가드 헤더로 했던. 근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경기 대전전을 정말 잘 풀렸는데 진짜 더럽게 골을 운이 안 좋은 건지 뭔지는 몰라도 더럽게 못 넣었잖아. 근데 그런 경기 이번 경기
이전 경기에는 얼마나 그 상황이 안 좋았어요. XG값 0.1짜리도 드물고 0.2짜리는 뭐 거의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게 그나마 이번 경기가 좀 나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실 그래도 아직도 좀 나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여야지. 아까 말했던 대로 대구전과 수원FC전에서 이제 어쨌든 김기동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이제 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지금 이번 경기에 XG값 0.1 넘는 슈팅이 뭐 5개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다음 경기는 6개 0.2짜리도 한두 개씩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발로 나왔던 링가드, 정승원, 문선민 여기가 이제 뭐 정한민은 슈팅 없었으니까 빼고 이 세 명이 공격 편대였잖아. 그치. FE 서울 공격 삼각편대였잖아. 링가드가 슈팅 4개 차가지고 XG 값이 0.37이었어. 근데 그것도 그거 하나 잘해가지고 헤더 거기서 0.24.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0.37 정도 나왔으면 링가드 한 골 넣어줬어야 됐어. 그치. 아쉬운 거 맞지. 맞지. 그 두 번째가 정승원이 슈팅 6개 차서 XG 값 0.25 나왔어. 0.25. 여기도 솔직하게 말하면 넣어줄 수 있었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기대할 만한 수치긴 해. 그래도 뭐 정승원이 중거리 때리고 하는 게 또 많아가지고 못 넣은 거 이해는 한다만. 그리고 문선민도 슈팅 3개를 때렸는데 문선민 0.31. 높네. 슈팅 3개에 0.31. 그러니까 문선민도 사실 들어갔어야 된다. 그치. 이 하나는 맞지. 넣어줬어야 된다. 왜냐면 그 정승원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 팀 내에서 스위칭도 하고 전방 압박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팀의 그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여가지고 정상 참작할 게 좀 있긴 한데 링가드, 문선민은 무조건 0.3 이상의 기대 득점을 했으면 지금 서울의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골 넣어줬어야 된다고 보고 내가 이제 왜 3골이라 했냐면 링가드 1골, 문선민 1골 그리고 야잔 야잔이 슈팅 3개 때렸는데 XG값 0.29 나왔어. 와. 0.29.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넣어줬어야 된다. 야잔도 진짜 그치. 한 틱 차이로 벗어났는데 그게 하나가 맞아. 부산에서 깔아찬 거. 맞아.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한테 이 전술 망했다라고 할 거는 못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감독이 필드 치는 건 아니야. 그냥 현상을 분석하는 거야. 경기 준비는 잘 해왔고 플랜대로 잘 돌아갔는데 내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이런 경기 밖에서 보고 있었으면 난 물병 걷어찼을 것 같아. 너무 화나서. 그치. 그니까 사실 보는 우리도 다 그랬지. 말이 안 됐어. 그니까 이게 안 돼? 왜 이렇게까지 안 돼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으니까 우리도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리뷰의 키워드는 연속성이거든. 어쨌든 안양전부터 뚝배기라는 그러니까 공격수의 피지컬은 무조건 담보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박히신 것 같아서 감독님이 이 연속성을 가져갔을 때 이제 대구전에서 털이 뚫려야 돼. 그치. 그거는 무조건 맞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공격진은 뭐 본인들이 제일 아쉽겠지만 사실 프로잖아. 그러니까 혼나야 될 건 둑스가 아니라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공격진이 다 혼나야 된다고 보거든 나는. 그냥 둑스는 갈 사람이니까. 둑스가 정신 차릴 게 뭐 있어 지금 뭐 경각심 가질 게 뭐 있어.